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울진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 수소 재결합기 안전성 문제와 테러와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한수원은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최종 검증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포항시는 포항역에 임시선별소를 설치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에게 선제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을 빚어온 신한울 원전 1호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운영 허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신한울 원전이 가동되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완공된 1400메가와트급의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각종 이슈가 불거졌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8차례나 회의를 거치며 진통을 겪고 난 뒤 지난 9일 최종적으로 원전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가를 내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이행 조건을 한수원에 지시했습니다.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에 대한 실험과 항공기 제도 저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항공기가 원전 건물과 충돌할 경우에 대한 제도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건부 허가라는 미명 아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자로 건물 내 수소 제거 장치에 대해 올해 초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검증 절차는 뒤로 미룬 채 허가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가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비산됐잖아요. 불꽃이 비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항공기가 원전에 충돌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험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보완을 해라 그러는데 이미 하드웨어적 보완은 거의 힘든 상황이죠. 한편 경상북도는 신한울 1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울진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발전소가 운영되는 60년간 한 1조 1,400 정도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연간은 한 190억 정도 됩니다. 한 최대 1,800여 명의 고용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은 신한울 원전 1호기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 허가를 받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수원은 원전 운영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긴 논란 끝에 신한울 1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한수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 앞으로 이루어질 검증 절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4.3도까지 오르는 등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포항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동안 햇빛에 의해 지표 부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산간 지역에는 밤사이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는 17일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점을 통한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전파도 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대구도 4차 대유행에 들어갔다며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성로 주점 관련 확진자가 4명 더 나와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8일 부산의 20대 확진자가 다녀간 중구의 또 다른 주점에서도 확진자 11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0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이용자 등 100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주말 사이 6명의 확진자가 나와 기숙사는 폐쇄하고 학생과 교사 36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와 19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도 8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지난달 9일 44명 이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0시 이후에도 3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현재 1단계인 대구의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대가 자주 출입하는 유흥시설이나 일반 주점 등을 매개로 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부분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5명, 구미 4명, 경주 2명, 안동과 칠곡 각각 1명 등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대구 유흥주점 관련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높아졌고 부산과 대전에 이어 강원과 충남, 경남 김해와 양산까지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주점과 학교,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가 급증하면서 4차 대유행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오늘부터 5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1962년부터 66년 출생자는 오늘부터 시작됐고 1967년부터 71년 출생자는 오는 19일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60세에서 74세 대상자 중 기존에 예약을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예약이 취소된 사람도 오늘부터 17일까지 예약해 26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예약 인원이 많아 원하는 날짜나 시각에 접종을 원할 경우 미리 예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으로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주말부터 KTX 포항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곧바로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발열 체크 등 출입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야간 불꽃놀이와 음주 취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보육원 같은 대형 아동 양육시설 대신 소규모 가정 형태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을 아동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시간은 평균 주 64시간, 많게는 80시간을 넘기는 곳도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아이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인 이 아이들이 사는 이곳은 작은 규모로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 그룹홈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서 나중에 이제 또다시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가정형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시설장 1명과 보육사 2명이 교대로 종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반 행정과 가사, 자립 지원 등 다른 업무까지 모두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장의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은 54시간, 보육사는 64시간으로 많게는 8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근로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대구의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급여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과 충남, 강원과 제주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해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런 환경에 대해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사람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기 꺼려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점점 이제 또 퇴직을 하셔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사회복지시설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시는 아동 양육시설에 기존 인력의 절반 규모인 110여 명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그룹홈은 국비가 지원되는 5인 미만 시설이라는 이유로 추가 인력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지금도 너무 열악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더욱 처우 개선보다는 처우가 더 심각해지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구형 신복지 패러다임을 창조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 아동 정책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포항역과 서울역 구간 KTX 운행 횟수가 하루 왕복 4대씩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에서 서울로 오가는 열차가 주중과 주말 모두 편도 2대, 왕복 열차 4대가 증편돼 왕복 30대에서 32대씩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포항 KTX의 주말 이용률이 118%에 달하고 입석까지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증편 요구를 해왔으며 앞으로 수서 SRT 연내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카드 가맹점 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지역의 카드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 소비 추정액은 6조 817억 원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상반기에 비해 2% 감소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8% 증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군 지역의 소비가 지난해보다 15% 상승했고 시 지역의 상승률은 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6개 분야 17개 세부 지원 사업으로 22개 기업에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매년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5개 분야 54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여성 행복드림센터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경주시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25만 6,864명에서 지난해 말 25만 3,502명으로 3,362명이 줄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